법치행정 원리, 여기가 이제 여기에 중간쯤에 나오는 법률 유보 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시험에 단골로 출제되는 영역입니다. 일단 법치행정의 원리는 좀 더 넓게 말하면 법치주의 원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법치주의 원리 그러면 모든 국가의 입법, 행정, 사법 다 법에 따라야 된다는 좀 더 넓은 의미고, 좀 좁혀서 말하면 행정을 할 때 법에 따라야 된다, 이게 법치행정 원리야, 그렇지? 그래서 법치행정 원리라는 게 뭐냐 의 있는데 여기는 별로 그렇게 시험에 뭐 핵심은 없어. 그래서 이제 뭐 그 설명 법치행정 일단 법에 근거해서 법에 맞게끔 행정을 해야 되고 등등등. 근데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 요 파트에서 두 개 나왔어. 하나는 법에 따라 국가 행정을 하자는 거의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 법에 따라서 국가 행정을 해야 된다. 목적. 국가의 통치가 좀 더 효율적이 되게 하려는 목적? 아니야. 효율성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생각을 해봐. 법에서 뭔가 국민한테 무슨 행정 조치를 하려면 법이 뭐라고 되냐면 무슨 절차를 거치고 하래. 그럼 절차 거치면 시간, 비용 많이 걸려, 많이 들어. 그리고 효율성은 떨어지잖아. 효율성은 좀 떨어지더라도 예를 들어서 국민한테 영업정지 조치를 하려고 그러면 바로 영업정지 하지 말래. 상대방한테 당신 언제 뭘 위반했으니까 법에 따라 영업정지 조치할 예정입니다. 여기 대해서 변명하고 할 말이 있으면 언제까지 의견을 제출하시오. 이렇게 사전에 미리 통보를 하고 상대방 얘기 들어보고 그 다음에 그걸 참작해서 최종 조치를 하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는 목적은 뭐야? 일방적으로 그냥 해버리고 나서 이거 위법이다, 이게 또 싸움 나고 소송하고 결국 만약에 위법 인정해서 없던 일을 취소한다, 뭐 원상으로 돌아가고, 아이고 이게 더 비용이 더 큰 거야, 시간 비용이. 그래서 다시 하고 막, 응? 그러느니 처음에는 조금 시간이 비용이 좀 더 조금 들은 것 같아도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서 상대방 변명도 들어보고 하면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응? 자, 그래서 법치 행정하자는 목적은 어디에 있는 거야? 결국 둘째 줄에 보면 국민에게 예측 가능하게 하고, 그래서 법에 딱 명시해 놓은 대로 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법과 관련된 생활에 있어서 법적 안정성이라고 그래. 응? 예측 가능성, 법적 안정성을 도모.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자유 권리 보장하려는 게 목적이야. 법치행정 목적. 응? 근데 예전에 시험 문제 한번 나왔어. 법치행정의 목적은 하더니 여기 좋은 목적 써놔 하더니 국가의 통치자금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이거 때문에 틀린 거야. 통치자금의 효율성 확보하고는 거리가 멀어. 응?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번호로 동그라미 1번, 2번 해놨지. 동그라미 2번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 뭐냐면 이게 틀리게 나온 거야. 이거 법은 두 가지 기능을 하지. 하나는 뭐야? 우리 국가 권력이 함부로 국민의 자유 권리 침해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하지. 그거는 이제 소극적인 역할을 하는 거야. 함부로 이렇게 국민의 잘못된 작용 못되게, 그죠? 소극적. 근데 한편 행정기관에게 국민을 위해서 뭐뭐뭐 조치를 해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뭘 하도록 강제하는 역할도 하잖아. 그러니까 법은 적극적인 역할도 해요. 그래서 법은 소극적으로 국가 권력 잘못된 작용 소극적으로 억제만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무슨 조치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역할도 한단 말이에요. 응? 적극적 기능도 한다. 자, 밑에 내용 가보자. 법치행정의 내용에서 여기 1번 별건 없어. 법치행정의 내용.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독일의 오토마이 읽어보자. 독일에 아까도 잠깐 나왔는데 이 오토마이어라는 사람이 왜 자꾸 등장하냐면 이 독일의 행정법, 이게 말하자면 음악의 아버지 하면 독일의 바하 음악의 어머니 하면 뭐야? 어머니 누구야? 모차르트인가? 응? 모르고 중요한 건 아닌데 이 독일의 어떤 행정법 이게 딱 그 체계를 잘 초창기에 구축해 놓은 사람이라 그래서 독일 행정법의 아버지라고 지칭되는 사람이야. 하여튼 오토마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대. 그 나라가 법치행정이란 걸 제대로 한다 하려면 세 가지 원칙을 지키면서 해야 되는 거다.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었대. 이게 오늘날에도 통용이 돼. 그래서 눈으로만 읽어. 오토마이어는 뭐라 그랬어? 세 가지로 법률의 법규 창조력,
법률의 우위, 법률의 유보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제시했었대. 응? 뒷페이지 가면 이걸 자세히 설명을 해요. 자, 여러분 동그라미 3번이 중요해.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법이 최근에 새로 만들어져서 이제 앞으로 나올 거야. 이전까지는 안 나왔어. 응? 알았죠? 응. 작년에도 아니 행정기본법이라는 법이 2021년 3월 달에 제정이 됐어. 그렇지, 작년이지. 작년에 제정이 됐는데 이 법에는 또 이제 이 행정기본법에 이렇게 법 조항들이 쫙 있는데 이 중에 또 어떤 거는 작년 3월부터 바로 적용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올해 3월부터 적용하도록 한 게 있고 또 어떤 건 내년 올해가 아니라 내년 3월 2023년 3월부터 적용하는 걸로 그러니까 만들 때 2년 있다가 적용하는 걸로 그렇게 해놓은 규정들이 또 있어.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내년에 시험 보잖아. 이제 올해 시험 다 끝났잖아. 그럼 내년에 시험이 4월 내지 5월 초에 국가직이 있고 6월 달에 지방직 시험이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이 규정이 다 시행이 되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나온단 말이야. 시험 보기 전에 시행되는 규정은 내요. 그러니까 아직 시행 안 되고 있는 거는 법은 있어도 시행 안 되고 있는 건 그러니까 올해는 안 냈지. 올해까지는. 근데 내년에는 이제 시행 들어가니까 내는 거야. 그래서 자, 행정기본법 뭐 규정해 놨대? 법치행정의 원칙 중에 법률 우위, 법률 유보 원칙 규정해 놓은 거야. 이거 중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우리 행정기본법의 법치행정의 원리라는 제목 하에 이렇게 써 있지.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그지? 이게 바로 법률 우위 원칙이라는 것에 해당되는 거야. 법률에 위반되게 하면 안 되고, 또 두 번째 줄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또 그 밖에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작용은 국회가 만든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지? 이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법률 유보라고 해요. 그러면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는 어떤 거래? 달리 말하면 국회가 법률로 정해놔야만 그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 보면 돼.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조치, 기타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작용. 이거는 꼭 국회가 정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걸 이미 선언한 거지, 그렇지? 자, 다시 부연 설명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쌍가루 위반 적법 절차 원칙이라고 얘기했지. 이 절차잖아.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내용만 법에 맞게 하면 된다. 내용만 법에 맞으면 된다. 이 생각뿐이었어. 옛날에는. 특히 독일, 프랑스는. 근데 영국, 미국은 일찌감치부터 절차를 중시했지만 내용도 중요하지만 절차도 중요하다 이거야. 오늘날의 인식은. 응? 그래서 법으로다가 절차를 정해놔요.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예를 들면 이거지. 어떤 사람이 법을 위반한 사실, 아까 청소년에게 술 팔아가지고 업자한테 영업정지 시켜. 그러면 이 사람 청소년에 술 팔았다는 위반 사실이 분명하고 거기에 법에 따르면 6개월 영업정지 조치하는 거 내용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거야. 그래서 행정위원이 너는 언제 청소년한테 술 팔았기 때문에 6개월 영업정지 조치한다. 내용적으로 아무 문제 없을지라도 영업정지 조치 내보내려면 아까 말한 대로 미리 상대방한테 영업정지할 거라고 사전에 통보하고 의견을 들어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최종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안 지키고 했어. 그러면 위법한 조치. 그 위법이니까 없던 일로 취소한다. 판결 내려요. 그러니까 내용도 중요하지만 절차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용이 문제 없어도 절차만 안 지켰어도 위법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거 적법 절차 지켜야 된다는 거야. 응? 그래서 의미는 별거 없지. 1번이야 당연한 얘기고. 그래서 그 동그라미 2번에 보면 2번도 그냥 읽고 지나가자. 어차피 나중에 다시 배워. 동그란데 우리나라 헌법 12조 보면 다음 페이지를 먼저 봐. 우리나라 헌법 12조 색깔 입혀놓은 거 있지? 이건 밑줄 치고 외울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헌법 12조가 뭐에 관한 규정이면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신체의 자유를 보장해 놓은 규정이야. 그래서 국가가 어떤 사람 신체를 체포하고 뭐 일정한 장소에 가두는 구속을 시키고 체포하고 구속하고 뭐 재산 증거물이라고 압수수색하고 막 이런 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응? 거기 보면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되고, 그죠? 그다음에 검사가 신청해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야 된다, 이런 거 써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 헌법이 여기에 보면 헌법에 보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된다고 돼 있어. 근데 헌법 문구만 보면 어떻게 돼? 사람을 체포하고 구속하고 뭐 재산 압수수색하고 할 때 적법한 절차에 따르라고 그랬잖아. 마치 이런 걸 그러니까 형사상 범죄 사건에 대해서만 하라고 돼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지만 이건 꼭 이 형사 영역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국가의 모든 공권력 행사는 다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선언한 거래. 그래서 행정작용을 할 때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된다. 그래서 우리 적법 절차 원칙의 근거는 어디서 구한다? 헌법 12조에서 그 근거를 구한다는 게 앞 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나올 테니까 알아두고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도 읽어보면 이게 오늘날 강조되는 적법한 절차, 중요한 절차가 뭐야? 국민한테 뭔가 이렇게 불이익 조치하려면,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이런 조치를 하려면 뭘 해야 된다는 거야? 쭉 읽어봐. 사전에 미리 통보하고 의견 제출할 기회를 주고 들어보고 해야 된다. 그죠? 이런 거죠. 그리고 국민이 기본적으로 자기를 제대로 변명하기 위해서는 뭔가 자료를 볼 수 있어야 되니까 자료를 또 공개해 줘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적법 절차 원칙을 있어서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고로 읽고 지나가세요. 그래서 동그라미 4번도 읽어보면 국가가 행하는 어떤 공권력 행사 조치가 실체적으로, 즉 내용적으로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도 적법한 절차를 안 지켰다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위법한 조치로 평가되는 게 오늘날이다, 이런 얘기를 써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두 번째 줄 끝에 밑줄 쳐주세요. 우리나라 이제 행정절차법 같은 법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법인데 나중에 배워. 이 행정절차법 같이 이 성문의 법에서 무슨 절차를 지키고 해라, 이렇게 규정이 돼 있으면 당연히 지켜야 되지, 절차. 근데 그렇게 규정이 없어도, 최소한 규정이 없어도 국민한테 뭔가 불이익이 되는 조치를 하려고 하면 미리 통보하고 의견을 들어보는 그런 절차는 당연히 거쳐야 되는 거다. 규정이 돼 있든 안 돼 있든 그건 당연하게 헌법상 요구되는 거다. 그래서 즉 성문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행정 권한을 국민한테 행사하는 게 적정한 절차에 따라서 행해지지 않았다면 그는 이른바 적법 절차 원칙이라는 법 원칙에 위반돼서 위법한 거로 본다. 그만큼 오늘날 절차가 강조되고 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요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또 머릿속에 생각이 떠오르는 게 있어. 뭐냐면 지금하고 이제 시대 상황이 다른데, 그 어렸을 때 우리 할아버지한테 그 뭔가 내가 억울한, 아주 어렸을 때인데 초등학교 1학년인가 들어가기 전인가 얼핏 기억이 그때 나는데,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막 혼을 내는 거야. 뭐 밥 먹는 때인가 뭔가인가. 근데 나 억울한 일을 내 기준으로는 안 했는데 뭔가 날 막 꾸짖고 막 해. 그래서 내가 막 혼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뭐 또 uk물uk물 뭐라 그랬어. 나 억울하다는 표현을 하는 거지. 나 아닌데요 뭐 했는데 또 뭐라 그래? 또 혼내. 뭐라고 혼내? 이 자식이 어디서 말대꾸야, 어른 앞에서. 응? 이거 생각해봐. 되게 억울하지 않아? 아니, 상대방 얘기를 들어보고 진짜 혼낼 일인가 아닌가 판단을 한 다음에 일단 감정상 혼을 냈더라도, 그지? 어른에서 혼을 냈더라도 얘가 이제 억울하다 하면서 얘기를 하면 들어보고 나서 안 들어줄 거면 그 조목조목 해서 너 그래도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들어줄만 하면 미안하다 내가 사과하고, 응? 이래야 되는 건데 옛날 사람들이 그런가, 우리 뭐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그런 생각이 있었겠어? 그러니까 이걸 내가 뭔가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어른 앞에서 눈을 똑바로 뜨고 말대꾸 한다. 그냥 찍어 눌러. 이거 오늘날 세상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거죠. 그죠? 우리 부모님이 여러분이 자식을 낳으면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봐. 얘기할 기회는 줘야지, 변명할 기회는. 그치?
그렇지 않고 야단친 건 정당하다고 할 수 없어요. 변명기 안 주고. 응? 자, 갑자기 생각이 났어. 자,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법치주의 발달 과정이라고 이제 간단히 나와 있어. 응? 이것도 많이 공부하는 거 아니야? 응? 이게 이제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면 법치주의 원래 뭘 위해서 한다 그랬어? 목적이 뭐야? 근본 목적. 법에 따라 국가 운영하자. 법에 따라 국가 행정하도록 하자.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거야? 응? 국민의 자유 권리 보장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야. 응? 법으로 명확히 정해놓고 그 국민에게 예측 가능하게 하고, 응? 그래서 안정적인 어떤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이거지. 그 옛날 그 절대 군주과 시대면 뭐 예측이 안 돼. 군주 기분에 따라서 군주가 기분 좋으면 응? 중범죄자도 풀어줘라 풀어주는 거고, 응? 뭐 가벼운 범죄자도 기분 나쁘면 왕이 옛날 로마 시대가 떠오르지 마. 뭐 죽여라 그러면 죽이는 거야. 예측 가능하지가 않아. 그죠? 네. 바로 그런 시대를 끝내고 이제 법에 명확히 정해놓고 법대로 하자는 거잖아. 응? 그래서 국민의 자유 권리 함부로 침해되는 걸 막자는 게 법치주의의 목적이었는데 이 옛날 저 히틀러 시대를 비롯해서 그 독일의 2차 대전 이전에 보면 이 근본 국민의 자유 권리 보장이라는 근본 목적은 온데간데 없어. 그냥 뭐만 생각해. 응. 법 만들어 놓고 만들어진 법대로만 하면 법치주의 잘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 그러면 근본 목적은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국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법으로다가 명확히 정해놓고 이 법에 따라 국가 활동이 되게 함으로써 뭐 하자는 거야? 국민의 자유 권리가 함부로 침해되지 않게 자유 권리를 보장하자. 이게 목적이란 말이야. 응? 이게 목적.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명확히 법으로 정해놓고 하자. 이 법이 수단인 거야. 이 수단은 목적에 맞는 수단이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국민의 자유 권리 보장을 위해 이러한 목적의 달성에 기여하는 내용의 법이래야 정당한 법일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것만 생각하는 거야. 이거 행정에서 말하는 수단을 목적처럼 생각하는 거지. 예를 들어 행정을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행정기관에 가면 물론 정해진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공무원들 답답하게 일 처리한단 말이야. 뭐 신청하면 뭐 금방 될 일도 뭐 받아야 되고 뭐 또 결제 받아야 되고 뭐 하고 뭐 아주 간단한 일도 엄청나게 지체하면서 다 문서로 하라 그러고 어떻게 보면 그 형식에만 치우쳐서 그 목적은 국민에게 서비스한다는 목적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그 절차만 지키려 그래. 그래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만. 이것도 좀 뭔가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지. 근데 또 그건 약간 딜레마가 있지. 또 규정 절차대로 안 하면 또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공무원 입장에서요. 규정 정해진 절차를 밟으려고 하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무슨 이 서비스가 이렇게 느리고 뭔가 금방 간단한 일도 그렇게 오래 걸리냐? 이거 비판할 가능성이 있잖아. 그래서 법으로다가 웬만한 간단한 일은 그냥 가볍게 처리하도록 하고 뭐 이렇게 좀 신중하게 해야 될 일만 시간 걸려서 하도록 이렇게 좀 법으로 정해놔야 일선 공무원들이 서비스를 잘할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거 안 가리고 안 따지고 무조건 다 모든 행정은 다 똑같은 절차를 지키라고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잖아. 이건 여담이고 어쨌든 이 법치주의 하자는 목적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법 만들어 놓고 그 법도 또 권력자가 원하는 대로 법을 만들어 놔. 특히 옛날에 히틀러를 보면 어떻게 되지? 히틀러가 국가 원수야? 그러면 히틀러를 지지하는 정당이 다수당이야. 그럼 국회에서 법 만드는 건 국회의원들 과반수 이상 찬성하면 통과야. 근데 다수당이니까 과반수를 넘어. 만약에 다수당이 안 되면 억지로 만들어. 부정선거를 하든 뭐 하든 자기 국가원 대통령 지지하는 정당에 이 다수당이 되게끔 부정선거를 해서 만들어 놓고 대통령이 원하는 법 다 만들어줘. 국회에서. 그래 놓고 막 저항을 하면 뭐 국회에서 만들어준 법대로 하는데 뭐가 문제냐. 우린 법치주의대로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게 제대로 된 법치주의야? 그냥
법 만들어 놓은 법을 억지로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법 만들어 놓고 만들어진 법대로 한다 이것뿐이잖아. 국민의 자유 권리 보장이라는 목적은 사라졌어. 이게 바로 형식만 내세우는 법치주의. 법에 따라 한다는 법이라는 형식만 따지는 법치주의. 그지? 그래서 이제 그 위에 설명 쭉 해서 이제 원래 국민의 자유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법치주의는 변질이 됐었어. 특히 19세기 독일에서 2차 대전 때까지.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 2차 대전 폭망하고 이제 제대로 된 법치주의로 바꿨다 하는 얘기고, 영국이나 미국 쪽은 애초부터 제대로 된 법치주의를 쭉 해오고 있다 하는 얘기고. 그래서 형식적 법치주의란 뭐래? 그냥 읽어, 외우지 말고 말 그대로 지금 말한 대로 왜 법치주의 하더란지, 그 법이 국민의 자유 권리 보장에 기여하는 정당한 법인지는 안 따져. 오로지 그냥 만들어져 있는 법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거다, 이것만 강조하는 거야. 이건 잘못된 거지. 그렇지? 응? 우리가 생각해봐. 결혼이 목적이야? 결혼의 목적은 아니잖아. 결혼은 행복하기 위한 수단이야. 사람이 살면서 뭔가 이성 간에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이거 행복, 이런 게 행복이라고 한다면 행복을 위한 수단 중에 하나가 결혼이지. 결혼 자체가 목적이 아니야. 그와 마찬가지로 법은 국민의 자유 권리 보장을 위한 수단인데 그 수단을 목적처럼 생각하는 이 잘못된 사고방식이 형식적 법치주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응? 그런 정도로 보고. 그래서 반면에 실질적 법치주의는 뭐야? 응? 국회가 만든 법에 따라야 될 뿐만 아니라 그 국회가 만든 법은 국민의 자유 권리 보장에 기여하는 정당한 내용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도 정당한 법일 거를 요구하는 거야. 응? 이게 바로 실질적 법치주의라는 거야. 오늘날의 법치주의는 다 실질적 법치주의. 오늘날 추구하는 건. 그래서 그러면 실질적 법치주의를 하는 나라라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게 있어. 뭐가 있냐면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국민이 합의해서 만든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에 위반되는가 아닌가를 심사 판정하는 제도가 반드시 있어야 돼. 그걸 우리가 위헌법률 심사제도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나라도 있지, 그죠? 헌법재판소에서 그 일을 해. 그래서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거 뭐가 있어? 간통죄, 그죠? 간통죄를 처벌하는 것으로 형법에서 정해놨는데 그거는 뭐야? 헌법에 안 맞는다. 응? 그래서 이제 위헌해서 이제 폐지가 됐잖아. 무효화시켰지,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유명한 거 최근에 거로는 뭐가 있을까? 자기의 양심 내지 종교상의 이유로 나는 총을 들 수 없다. 전쟁에 나갈 수 없다. 그래서 군대 가는 걸 거부하는 자들 있잖아. 양심 내지 종교상의 이유로. 진짜 거짓말로 하는 사람 말고.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단체 있잖아. 그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종교단체 중에서는 군대를 거부합니다. 집총이라서 총 잡는 걸 거부해요. 응? 그래서 거기는 그러면 이렇게 자기의 어떤 확고한 양심 내지 종교적인 이유로 자기는 군대를 못 가겠다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그 병역법이라는 법에 보면 딱 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군대를 가기를 거부하면 무조건 재판하고 감옥 보내요. 다 형벌 주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은 감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 스스로들 감옥을 택해. 그래서 징역형 2년 받아. 감옥살이 끝내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또 이게 군대 가기를 거부했다 이렇게 되면 공무원 못 돼요. 병역 거부자들 공무원도 못 되고 대기업도 못 들어가요. 응? 결국 뭐 자영업하면서 먹고 살아야 돼요. 응? 이렇게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일찌감치 이렇게 의무적으로 군대 가도록 하는 나라는 이런 양심 내지 종교상의 이유로 자기가 군대를 못 가게 되면 대신 다른 방식으로 군복무 대신에 뭔가 사회에 기여하는 제도, 이거를 우리가 이제 대체 복무제도라는 걸 일찌감치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거는 군대 가는 것보다 좀 더 기간도 길고 일도 군복무일에보다 더 힘들거나 뭔가 적어도 그 정도에 해당하는 일을 해놓고 이제 하는 거야. 응? 그리고 엄격하게 심사해가지고 거짓말로 또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그렇게 이제 그 인정해 준단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수십 년간 전혀 인정을 안 하고 다 감옥 보냈었어. 근데 이제 얼마 전에 한
3년쯤 전인가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 내렸죠. 그래서 군 양심 내지 종교적인 이유로 군 복무 거부하는 자들에서는 대신 다른 방식으로 군 복무 대신에 할 수 있는 대체 복무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그걸 해놓지 않고 무조건 형벌로 처벌만 하는 것은 그거는 기본권 침해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대체 복무제가 마련됐어요. 그래서 아마 내가 알기로 지금 저기 갑니다. 그 양심 종교적인 이유로 군 거부한 자 이제 인정받으면 무조건 신청한다. 저 다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엄격한 심사를 해서 인정받으면 교도소에서 거기서 아마 합숙하면서 근무해야 될 거예요. 좀 더 군복무기간보다 길게 뭐 그런 대체복무제가 마련됐죠.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나라도 헌법재판소에서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정당하지 못한 법이다. 그러면 위헌 판정을 내리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 뭐 그런 정도로 참고로 읽으세요. 예. 자, 그러면 다시 뒤로 가서 그다음 얘기가 19쪽인가요? 여기에 법률의 법규 창조 여기 4번 있죠. 4번 큰 3. 이거 여기가 제일 중요한 부. 여기는 맨날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해야 돼. 응? 오늘 공부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 자, 아까 오토마이어라는 독일학자가 이 세 가지 얘기했었다 그랬죠? 중요합니다. 자, 법률의 법규 창조력이라고 하는 건 간단하게 1번만 뜻만 알아도 무슨 뜻이래?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구속력까지는 법규범을 뭐라고 부른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법인데 국민의 권리, 국민에게까지도 효력 갖는 법이지. 국민의 권리 의무에 효력 갖는 법. 이거를 우리가 행정법에서 법규라고 그래요. 법규. 이거 용어 정리라면 네. 법규. 이게 이제 규범이라는 말이 있을 수 있지. 그냥 여담이야. 규범 하면은 이제 이게 말하자면 뭐 도덕 규범, 그다음에 법 규범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어. 응? 도덕 규범은 뭐야? 이거 강제가 아닌 거야. 강제성이 없는 거야. 이건 국가에 의해서 강제가 되는 거고. 응? 이거 위반하면 처벌받고 하는 거야. 도덕 규범은 위반을 하면 다른 사람 사회로부터 지탄은 받을 수 있어도 뭔가 처벌되고 그런 건 없는 거지.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지하철 탔어. 노약자석 있어. 근데 여러분들 노약자석에 가서 앉았어. 그럼 처벌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그 법적으로 강제는 아니고 도덕 규범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응? 그래서 노약자를 배려하라 이런 것뿐이죠. 그죠? 그런데 법 규범은 지켜야 되는 거고 안 따르면 이제 강제가 되고 처벌되는 그런 겁니다. 응? 근데 이 법 규범은 또 어떻게 돼요? 둘로 나눌 수 있어. 이게 이제 법규인 거, 그러니까 법규성이 있는 거, 그다음에 법규의 성질이 없는 거. 이건 그냥 여담으로 듣기만 해도 돼. 꼭 필기 안 해도 돼요. 법규성이 없는 거. 이거 나중에 공부할 때 또 기초가 되니까. 여기서 법규성이라는 법규의 성질을 갖는다는 건 국민에게도 효력 있는 법을 법규의 성질을 갖는다 그래. 법규성이 있다 그래. 응? 그러면 우리가 국민에게까지 다 법이다. 국민에게 효력이 있지. 국민에게 효력 없는 법도 있냐? 아니 생각을 해보자. 예를 들면 우리가 국립대학교 학칙 법이야. 안 지키면 학생들 어떻게 돼? 학칙 위반하면 징계라는 걸 받지. 조직 내에서 징계를 받지. 그지? 그렇지만 이거 일반 국민들이 지켜야 되는 법이야? 아니잖아. 일반 국민들에게는 지켜야 될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립대학교 학칙은 법규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아닌 거지. 일반 국민들에게까지도 효력이 있는 법을 법규라고 칭한단 말이야. 이게 법규가 아니야. 또 예를 들면 공무원 복무 규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 그 대통령이 만든 법인데 공무원 복무 규정은 당연히 누가 지켜야 되는 거야? 공무원들이 지켜야 돼. 안 지키면 위반하면 징계받아. 근데 일반 국민들 지켜야 되는 건 아니야. 국민들한테 효력 있는 법은 아니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뭐 할 수 있어. 법도 국민들에게까지 효력이 있는 법이 있고 아닌 것도 있구나. 국민들에게까지 효력이 있는 법을 우리가 법규의 성질을 갖는다. 법규다. 이렇게 칭하고 국민들에게까지 효력이 없는 법은 법규가 아니다. 법규성이 없다. 비법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응? 다 따라야 되지.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자는 따라야 되니까 다 강제성은 있어요. 안 따르면 제재받는 건 똑같아요. 응? 근데 이제 그렇게는 안 한다는 거야. 자, 여담이고. 그러면 우리 동그라미 1번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효력 갖는 법은, 즉 법규는 누가 만들어야 된대? 국회가. 그걸 뭐라 그런다? 국회만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효력 갖는 법을 만들어낼 수 있다. 행정기관은 멋대로 만들고 싶다고 국민의 권리, 의무에 효력 갖는 법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다. 대통령이라도, 최고 행정기관 대통령이라도 마음대로 국민에게 세금 부과하도록 하는 거, 그런 법 마음대로 못 만들어요. 국회가 만들어내야 됩니다. 응? 뭐야? 1번만 잘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쌍가루 2번 여기 잘 공부돼. 법률의 우위. 자, 법률의 우위는 의미. 동그라미 기억번에. 자, 첫째 끝에 국회가, 자, 법률은 어쩌고저쩌고해서 두 번째 줄 밑줄 쳐주세요. 행정권은, 행정권은 뭘 받고, 행정기관은 이렇게 해도 되고, 그지? 행정기관은 어떻게 해야 돼? 법률의 모순 저촉, 다른 말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응? 행정기관은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의미 간단하지? 그게 법률 우위 원칙이야. 응?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이 오토마이어가 말을 했는데, 그 말에 원래 할 때를 생각하면 국민이 직접 선거로 뽑은 국민의 대변인 국회가 만들어낸 법률은 행정기관의 의사보다 우월하다. 국민 전체의 의사니까. 응? 그럼 민주주의 하는 나라라면 국민의 의사에 따라서 국가 통치해야죠. 그러니까 국민의 의사라고 볼 수 있는 국회가 만든 법률이 행정기관의 의사보다 우월하다. 그러니까 행정기관은 국민의 의사라고 볼 수 있는 국회가 만든 법률에 위배되게 활동하면 안 된다. 이런 논리였지. 응? 그래서 어쨌든 의미는 행정기관은 법률에 모순 저촉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위반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거 의미. 자, 니은번의 키워드. 이거는 첫째 끝에 소극적 의미의 법률적 합성이라고 표현돼요. 여기서 강조될 말은 소극적 의미. 소극적 의미 그 앞에 약간 설명이 있는데 이건 뭘 말하는 거야? 이미 만들어진 법에 위반하지만 않으면 이 원칙은 지킨 거다라는 의미에서, 이미 정해져 있는 법을 위반만 안 하면, 이 원칙은 충족을 하는 거다라는 의미에서 소극적 의미, 위반만 안 하면 되는 거다. 자, 소극적 의미의 법률적 합성.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내요. 이거 법률의 원칙에 위반돼서 위법한 조치냐 아니냐 이제 문제가 돼. 법률의 원칙에 위반된 조치냐 아니냐가 문제가 된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는 거야? 이미 있는 법에 위반을 한 거냐 아니냐가 문제되는 거란 말이야. 따라서 이 동그라미 2번의 문제상은 이미,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위반하지 말아야 될 법이 있을 때, 그때가 문제되는 거야. 이미 법이 있는데 거기에 위반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미 있는 법에. 그래서 위반하지 말아야 될 법률이 있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것도 특히 중요한데, 세 번째가 특히나 더 중요한데, 이때 법률의 우위 원칙이라고 할 때 그 법률, 말하자면 행정기관이 위반하지 말아야 될 법률, 이게 옛날에는 오토마이어라는 학자가 맨 처음에 얘기할 때는 국회가 만들어낸 법률, 우리가 또 그 국회가 만들어낸 법률을 뭐라고 부르냐면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라고 이름을 불러요. 국회가 만들어내는 법을 형식적 의미.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국회가 만들어낸 형식적 의미 법률에 위반되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출발이 된 건데, 점점 사회복지에서 행정기관이 위반하지 말아야 될 법이 넓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국민에게 효력 갖는 법은 꼭 국회가 만들어내는 법률이 아니라도 국민들하고 사이 효력 있는 법은 다 지켜야지, 그거 위반하면 안 된다로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 중요한데 읽어보니까 그래. 자, 이 법률에는 첫째 끝에 국회가 제정한 형식 의미의 법률만 지켜야 되는 법이 아니라, 두 번째 줄 이거 다 밑줄 치세요. 법규명령, 나중에 법규명령은 행정기관이 만든 법 중에 국민의 효력 갖는 법, 법규명령, 조례 등 성문의 법규와 불문법도 다 포함. 여기 나열된 것들 다 국민에게 효력 있는 법들이에요. 국민에게 효력 있는 법은 다 위반하면 안 된다. 국민하고 사이에서. 그러면 이거 위반하면 위법이 되는 겁니다.
그거 중요. 그러니까 강조점은 국회가 만든 법률만 말하는 게 아니라 행정기관이 위반하지 말아야 될 국민에게 효력 있는 법 다 총칭 포함시키는 거예요. 응? 그런 의미로 이해되고요. 네. 자, 네 번째 적용 범위. 이 기억 중요합니다. 응? 자, 뭐예요? 법률의 원칙은 두 번째 줄이 결론이야. 모든 행정작용에 빠짐없이 다 적용입니다. 예를 들면 국민한테 강제하는 작용이든 비강제적인 작용이든, 응? 또 뭐 있어? 우리 행정법적인 방식으로 하는 행정활동이든 뭐 민법상의 계약 방식으로 하는 행정활동이든 안 가리고, 응? 그래서 결론 기억 중요하고 두 번째 줄에 모든 행정작용에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게 법률의 원칙입니다. 응? 니은은 아까도 얘기했죠. 아까 행정기본법에 법률의 원칙에 해당하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넘어가고, 그리고 디귿은 뭘 말하냐면 여기에 그 첫째 줄 국가고 뭐 개인 사이에 사법상 계약 있죠. 사법상 계약이라는 거 민법상의 계약 같은 거 맺은 것도 어떻게 돼? 법에 위반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법의 원칙은 이렇게 이런 민법의 적용을 받는 관계도 당연하게 적용된다. 적용 안 되는 분야가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응? 자, 위반 행위가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법에 위반되는 행정 활동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건 위법한 작용이 되는 거죠. 위법. 근데 위법한 작용이 되는데 이건 이제 나중에 또 공부할 사항이라 위법하다고 해서 다 무효인 건 아니에요. 어떤 건 위법하면 그냥 무효. 어떤 건 위법이 있지만 위법의 정도를 또 따져가지고 일단 위법이 경미하면 권한가증안이 이거 없던 일로 취소한다 결정 나기 전까지는 일단 위법인 채로 효력이 유지되도록 하는 거 있고, 취소가 돼야 효력이 없어지도록 하고, 어떤 건 자동 처음부터 무효인 거로 보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 행정 작용마다 그 위법한 건 결론은 다 똑같아. 위법인데 위법한 조치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가는 행정 작용에 따라 좀 다르다. 일단은 여기서 상세히 할 수는 없어. 그건 모르는 거리고 다음에 이제 공부할 때 또 나옵니다. 자, 이거하고 잘 대비시켜서 뭘 봐야 되냐면 법률의 유보를 또 봐야 돼요. 응? 법률의 유보. 뜻은 뭐야? 법률의 유보는 첫째 줄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만 행정활동할 수 있다. 이거 근거, 법률에 국민에게 무슨 조치를 해도 된다라고 규정이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응?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 첫 번째,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 근거는 셋째 줄. 자, 근거가 되는 법은 주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셋째 줄 끝에 작용에 관한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된다. 응? 그러니까 여기 용어가 나오니까 조직법적 근거, 조직규범이라고 하는 건 법에서 예를 들면 뭐 경찰 조직에 관해서 법으로 만들어 놓지. 근데 그것만 갖고 안 되고 그렇게 만들어진 경찰 기관이 뭐야? 요새로 얘기하면 횡단보도 앞에 일시 정지 해야 되는데 일시 정지 안 하면 뭐 처벌한다. 이거 경찰이 마음대로 처벌할 수 없어. 도로교통법에 규정이 돼 있어.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로교통법 근거 규정 법 개정에서 만들어 놓고 아까도 기사 보니까 7월 12일부터 이제 이 시행이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적용한다는 거야. 응? 그래서 이제 하여튼 횡단보도에서는 사람이 지나가든 아니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운전할 때 횡단보도도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있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어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는 무조건 신호 지켜야 돼요. 신호등에 파란불이 있으면 지키고 서야지, 쓰고 있어야 돼. 근데 대부분 많은 신호등이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어. 신호등이 없으면 일단 사람이 지나든 아니든 일단 멈췄다가 보고 그다음에 지나가라는 거야. 일단 멈추면 안 하면 다 처벌한다는 거야. 보행자 사고가 횡단보도에서 많이 나니까 그래서 또 새로운 처벌 규정을 도입한 거죠. 응?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 핵심 단어가 뭐야?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할 때는 국민에게 구체적인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넷째 줄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
작용에 관한 근거 규정, 그 작용 규범, 작용법적 근거 이런 말로 또 표현하기도 하고 작용에 관한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다. 두 번째 포인트. 자, 첫 번째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만 행정 조치할 수 있다. 이게 법률 유보 원칙의 의미. 그 법률에 근거가 있다고 할 때 그 근거는 작용에 관한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다. 응?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되겠어?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어떤 조치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는 법률에 근거 규정이 없어요. 그럼 예를 들면 아까 이거 어떻게 될까? 그 뭐냐면 횡단보도에 사람이 안 지나갔어. 그냥 신호등도 없는 횡단보도, 사람도 안 지나가. 근데 운전자가 일단 멈춤도 안 하고 그냥 가버렸어. 뭐 사람도 안 지나가니까 신호등도 없고. 근데 경찰이 너 그 횡단보도 일단 멈춰야 돼. 안 멈췄다고 처벌할 수 있어? 그러려면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 응? 근데 법률에 근거 규정이 없었다면 이거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반된 조치.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사람 운전면허 정지시켰으면 법률에 근거도 없이 면허 정지시켰다고 위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 유보 원칙은 어떤 행정작용을 할 때 이런 이미 이제 도로교통법에 횡단보도에서 일단 멈추지 않고 통과하면 뭐야? 뭐 벌점 과태료 부과하고 뭐 면허 정지시키고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이제 근거 규정이 있잖아. 만들어졌지. 그러니까 이제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반된 조치다 아니다 문제되지 않지. 그죠? 이미 근거 법률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는 이제 법률에 위반되게 했느냐 안 했느냐, 법률 우위 원칙 위반이냐 아니냐가 문제되는 상황으로 바뀌는 거고, 애초에 법률에 근거 규정이 없는데 조치를 했다. 그러면 이게 위법이냐 아니냐 따질 때는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반된 것인지가 문제가 되겠지. 따라서 아까 법률 유보 원칙은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돼? 근거가 되는 법률이 없는데도 어떤 행정 조치를 했을 때 문제가 되겠죠? 지금 이거 목차 써놓은 거 보면 앞에 법률 우위 원칙하고 이렇게 맞춰서 대비해서 보라고 맞춰놓은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여기서 행정기관이 근거로 삼아야 되는 법률은 오직 국회가 제정한 법률입니다. 응? 그래서 첫째 그때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응? 그러니까 다르죠. 아까 법률 유보는 좀 더 넓은 의미의 법 위반하면 안 된다는 거지만 여기는 국회가 만든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만 할 수 있다. 행정조치할 수 있다. 응? 그것만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4번 적용 범위. 자, 적용 범위는 아까 법률 우위 원칙은 적용 안 되는 행정 활동이 없다 그랬지. 근데 법률 유보 원칙은 모든 행정 작용이 다 국회가 만든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로 보지는 않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이거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됐지. 그러니까 우리 아까 저 행정기본법도 있지만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렇게 국민한테 강제로 불이익 주는 조치는 그건 당연히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거는 이제 누구나 인정하지만 그 이상 어디까지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만 행정기관이 알아서 할 수 있는 거냐는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응? 그 일치가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견해 대립이 있다. 근데 되게 이제 또 이런 것도 있죠. 이건 밑줄 말고 국민한테 강제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국민한테 이렇게 좀 협조 따라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권고하는 정도에 불과한 건 굳이 법률에 그런 권고를 해도 된다라고 하라 이런 근거 규정이 없어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권고를 받은 국민은 따라야 될 의무도 없고 따르기 싫으면 안 따라도 되는 자유가 있으니까, 그래도 안 따른다고 불이익도 없는 거니까 그런 거라면 법률에 근거가 없어도 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 거로 봅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결론은 모든 행정작용에 다 법률에 근거 있어야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응?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아까 니은번 뭐 나왔어요? 아까 행정기본법 다 있었지? 행정기본법은 아까 일단 국민의 자유를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작용은 법률에 근거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작용 법률에 근거 있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결국 모든 그 행정작용이 다 법률에 근거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님을 나타내고 있잖아. 예를 들어서 반대로 해석하면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안 미치는 작용은 법률에 근거 없어도 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잖아. 그렇죠? 위반 행위하면
법률 유보 원칙 위반 행위했다는 말은 뭐야?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조치인데 법률에 규정도 없는데 근거 규정도 없는데 행정기관이 했다 이렇게 되면 그 위법한 조치로 인정되고 있고 위법은 또 행정 작용에 따라서 바로 무효만 있는 경우도 있고 취소 사유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달라요. 읽고 지나가고 판례가 나오죠. 야, 이 판례 뒤에까지 엄청 이어진다. 엄청 시험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응? 그래서 자 판례 알아보기 법률 유보 원칙의 의미와 범위 1번 판례 중요합니다. 자 1번 그냥 읽어보면 헌법은 법치주의를 국가 운영의 기본 원리로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법치주의는 법률 유보 원칙 즉 행정 작용을 할 때는 국회가 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그 핵심적 내용을 하고 있다. 나아가 오늘날 법률 유보 원칙은 이거 시험에 잘 쓰입니다. 읽어볼까요? 오늘날 법률 유보 원칙은 단순히 어떤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하다는 것이 아니라 국가 공동체와 국가라는 전체 공동체와 그 구성원인 국민 개개인들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영역은 있어서는 뭐야? 그냥 행정기관에 알아서 하도록 맡길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자, 즉 국회 스스로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국회가 직접 결정을 해놔야 한다는 요구. 이걸 또 여기 새로운 용어로 의회 유보 원칙이라고 또 표현했어요. 의회 유보 원칙은 의회가 정하도록 맡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회는 국회라고 생각하면 국회가 직접 법률로 정해야 된다라는 걸 내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하면 오늘날의 법률 유보 원칙은 특히나 국민의 기본권 실현하는 것과 관련된 행정 영역에서라면 반드시 국회가 그 본질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 시험이 잘 쓰입니다. 응? 알아두고요. 다만 그 본질적 사항이 뭐냐? 이건 구체적으로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지. 그거는 이제 또 따져봐야 된다는 거야. 응? 그래서 쭉 읽어봐야 돼. 그다음에 그 이제 2번 판례 보면 자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 또 기본적인 의무 예를 들면 납세 의무라든지 국방 의무라든지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정책을 형성하는 기능만큼은 입법 부인 국회가 담당하여 법률의 형식으로 수행해야 되지 행정부 등에게 니네가 정하고 알아서 해 맡기면 안 된다는 거야. 응? 그러면서 셋째 줄 그 대상에 법으로 정해야 할 대상이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돼서 중요성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리고 그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의 필요성. 국회는 주로 이제 뭔가 국민의 기본권 제한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토론하고 해서 법률 만들잖아. 그러니까 그런 공개 토론을 해서 결정해야 될 필요성 내지 서로 충돌하는 이익 간의 조정의 필요성이 크면 클수록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될 필요성도 또 법률로 그 정해야 되는 그 구체적으로 정해야 되는 정도, 여기 규율 밀도라고 하잖아. 법률로 정해놔야 될 정도도 달라질 수 있다. 응? 그러니까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국회가 직접 어떤 구체적인 내용도 법률로 다 정해야 될 필요성이 커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특히나 요거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법률 유보 원칙의 의미라고 내가 제목을 달았는데 1번 아주 중요합니다. 1번. 자 뭐라고 써놨어? 법률 유보 원칙은 법률에 의해서 하라라는 걸 뜻하는 게 아니라 법률에 근거를 두고 하라는 걸 뜻한다.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 응? 무조건 그럼 얘기를 봐.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것 반드시 법률에 의해서만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국회가 정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해야 된다는 거래. 응? 그래서 법률에 의한 규율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법률의 근거에서 하라는 거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법률로 국민의 무슨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해놓은 다음에 좀 구체적인 건 대통령이 정해라. 이렇게 이제 법을 제정할 권한을 위임을 해서 대통령. 그럼 대통령이 만든 법도 결국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잖아. 그러면 그 대통령령에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도 결국은 어떻게 돼? 법률에 의해서 직접 제한하는 건 아니고 대통령령에 의해서 제한하는 거지. 그런데 이거 결국은 법률에 근거를 두고 제한을 하는 거지. 그렇다면 이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야. 법률에 근거를 두고 행해지는 거니까 괜찮다는 거야. 응? 반드시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 그래서 우리가 법률에 의해서만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법률에 근거를 두고 해야 된다는 걸 뜻한다. 요거 잘 이해하고 그렇다면 요게 이해되면 셋째 줄, 둘째 줄 끝부터가 다 이해될 거야.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법률에 의해서만 해야 하는 건 아니고 국회가 만든 법률로부터 대통령이 뭐뭐 정해라. 구체적으로 정하라고 권한을 위임받아. 대통령이 정해놓은 법, 그 정당한 법이야. 대통령. 그 대통령령에 의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도 그것도 법률의 근거를 두고 행하는 거니까 허용된다.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의 제한은 반드시 법률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 법률의 근거에서 이루어지면 되는 거다. 그래서 법률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제정한 행정기관이 만든 법, 소위 법규명령에 의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그 법규명령은 결국 법률의 근거를 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적법한 제한이 되는 거다. 이해됐죠? 이거 여기가 시험에 잘 나오는 거야. 꼭 알아둬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실제 사례, 구체적으로 법률 유보 원칙 위반으로 인정된 사례. 자, 1번을 보니까 거기 1번에 보면 외울 건 아니지만 자 이렇게 돼 있대. 법에 거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라고 그러나 하여튼 법에 뭐라고 되냐면 개인 택시 운전기사. 근데 개인 택시 운전하려면 개인 택시 운전면허라는 걸 받아야 돼. 이건 운전면허하고는 다른 거야. 개인 택시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따로 받아야 돼. 근데 개인 택시 운전면허를 받은 자가 음주운전을 해서 적발됐어. 근데 법에 보면 음주운전을 해서 적발이 되면 경찰이 이 사람의 운전면허를 취소. 먼저 음주운전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를 하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 개인 택시 면허는 우리 시도지사가 내줘요. 시도지사가 개인 택시 운전면허를 내줬는데 음주운전 적발돼서 이건 경찰이 이 사람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면 그러면 이 사람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시도지사가 이제 개인 택시 면허를 취소하게끔 이렇게 돼 있는 거야. 택시 면허 취소. 이렇게 법은 이렇게 정해놓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어떤 사람이 개인 택시 면허만 해서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 아직 운전면허 취소 안 됐는데 바로 개인 택시 면허 취소. 이거 가능한 거야? 이거 안 된다는 거지. 바로는. 개인 택시 면허를 취소하려면 이 사람의 운전면허가 먼저 취소가 됐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법이 정한 취소 요건 아니야. 법에 근거도 없이 바로 그냥 개인 택시 면허 취소하는 건 허용될 수 없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가끔씩 시험에 나와요. 아주 가끔. 그 다음에 최근 나온 건데 이제 쌍그릇 2번. 요거는 이제 그동안에 시험 문제 안 나왔어. 올해 정도에 어떤 다른 시험에서는 안 나와. 우리 구급 시험에서는 안 나왔는데 내년에 나올 거야. 살수자 사용이지? 쉬운 말로는 우리 물대포, 경찰이 물대포 쓰잖아. 시위 진압하느라고. 근데 물대포 쓰면 물대포 안 맞아봤죠? 나도 안 맞아봤는데 그거 뭐 수압을 또 어느 정도로 하느냐에 따라서 맞으면 또 머리 맞으면 그냥 죽을 수도. 그러니까 이 물의 압력, 수압을 조절을 해야 돼. 그걸 어느 일정 기준을 정해놓고 기준 이하로만 쏘게 해야지. 사람 못 맞아도 막 너무 세게 해놓으면 그냥 쓰러지고 바로 뼈 부러지고 이럴 수도 있는 거야.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집회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서 경찰이 법에 따라 물대포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요건, 사용하는 기준 이런 거 국민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반드시 물대포 사용에 대해서 중요한 기본적인 요건 이런 건 누가 정해야 돼?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만 된다는 거야. 응? 그래서 거기 그런 얘기 쭉 나오지. 응? 뭐 나왔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시위의 자유, 그다음에 신체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기 때문에 두 번째, 경찰이 물대포를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이나 기준은 법률에 규정을 해놔야 된다는 거야.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응? 또 이 물대포에다가 이 또 문제가 뭐 있었냐면 그냥 물만 쏘는 게 아니야. 거기다가 체류액을 섞어갖고 쏴. 응? 그럼 뭐 물대포 맞기도 해서 그것도 충격이지만 물 맞으면 막 열이 돼. 엄청 막 눈이랑 호흡이 곤란해지는 거지. 응? 이렇게 체류액을 섞어서 본래의 용법과 다르게 경찰이 사용하려면 그것도 어떻게 돼야 돼? 본래 다른 용도나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반드시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응?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근데 결론을 가면 어떻게 돼? 응? 이렇게 우리 이제 이게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고 법이 있어요. 법률 거기서 물대포 쏘는 거에 대해서 규정을 해놨어요. 근데 여기다가 살수자 물대포 물에다가 체류액을 섞어 쓰는 거는 어디에도 근거 규정이 없어. 응? 그렇다면 결론이 어떻게 돼? 응? 법률유보 원칙이 혼합살수행위 체류액 섞어서 물대포 쓴 거 법률유보 원칙 위반이래. 응? 그죠? 상세히 설명 안 해도 이제 여러분들이 사건 결론을 보면 알 거야. 그 다음에 또 강조되는 거, 이거 이제 새로 시험 문제 또 나올 건데 최근 판례야. 법외 노조 통보라고 꼭 알아둬야 돼. 법외 노조 통보가 뭔 사건이냐면 우리나라 이제 약칭 노동조합법이라고 이제 부르는 법이 있지. 그럼 노동조합으로 인정이 되면 이제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단체가 돼요. 응? 그러면 그 노동조합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에 신고를 해야 돼. 노동부 장관한테 신고. 그래서 요건을 가지고. 근데 노동조합의 그 요건 중에 하나가 근로자의 권리익을 보장하기 위해야 되고 그런 활동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게 실제 사건이 뭐였냐면 우리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전교조라고 우리가 약칭 부르잖아. 근데 거기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그 구성원으로 이제 가입이 돼 있었냐면 해직된 교사였는데 이제 해직된 교사도 이 전교조의 그 노동조합원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거를 니네 이거 안 빼면 이 해직된 교사들을 제외시키지 않으면 당신 노동조합으로 인정 못해. 이러고 노동부 장관이 요구한데 전교조가 우리 그거 못 따라. 해직된 교사들 지금 계속 싸우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못 받아들여 했더니 노동부 장관이 그러면 너네는 노동조합법에 적용을 받고 노동조합법에 보호를 받는 노동조합으로 인정 못해 하고 통보를 한 거야. 그걸로 일명 법외 노조. 그러니까 법에 적용을 받는 노조가 아니다라고 법외 노조다 하고 통보한 거야. 응? 요거 시험에 중요해요. 앞으로 나올 거야. 우리 법외 노조 통보 오늘 배운 거와 관련돼서는 제일 중요한 게 1번이죠. 1번. 응? 자, 이 노동부 장관이 법외 노조 통보하는 조치는 뭐야? 응? 적법하게 설립되어 있던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중대한 불이익 조치이기 때문에 뭐야? 국회가 정한 법률에 근거에서 뭐야? 법률로서 규정해야 할 사항이고 행정기관이 만들어 놓은 법으로다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거 행정기관이 멋대로 법 만들어 놓고 그에 근거해서 이제 통보한 거야. 법에 노조라. 그렇다면 그래서 밑에 내려가면 뭐가 있지? 이 3번에 보면 그 노동조합법 시행령 규정이라고 했지 밑줄 거. 이 시행령자 붙는 건 대통령이 만든 법이야. 보통. 응? 그러니까 원래 이것도 이제 나중에 또 설명하지만 국가의 법 체계가 어떻게 돼 있어? 이제 기본적으로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전 국민들이 합의해서 만드는 법이에요. 헌법이 있고 그다음에 국회가 정한 법률이 있어요. 응? 그다음에 뭐 있어? 그다음에 효력 갖는 게 대통령이 만든 대통령령이야. 근데 대통령이 만드는 법은 100%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 무슨 법 시행령, 무슨 법 시행령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고요. 시행령. 그다음에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면 총리령은 조금밖에 없으니까 대부분 장관이 만든 법이 있어요. 부령.
장관이 만든 법은 무슨 법 시행 규칙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법체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법이 효력이 더 센 거예요. 그러면 헌법은 아주 추상적인 선언을 주로 해놔요. 응? 그냥 뭐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아까도 봤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가 보장된다. 국가가 국민의 사람을 체포 구속하고 이러면 뭐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야 되고 뭐 판사의 영장에 의해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간단히 선언. 응? 세부 내용은 국회가 법률로 정해놓고 근데 법률로 정해야 되는 건 어떤 거야? 중요하고 본질적이고 한 사항은 꼭 국회가 법률로 정하고, 그러면 안 중요하고 좀 덜 중요한 거, 그죠? 그런 거 세부적인 건 대통령도로 정하라고 국회가 위임을 해요. 니네가 정해라. 그 대통령이 또 정해. 더 세부적인 건 장관도로 정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우리가 법에 아까 점심시간에 보니까 도로교통법이 이거 국회가 만든 법률이야? 여기서 국민의 자유권리 제한하고 뭐 하는 거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은 법률에 정해놨어요. 응? 그래놓고 더 세부적인 건 대통령한테 정하라고 돼가지고 만들어진 법 이름이 도로교통법 시행령 이러고 만들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더 세부적인 건 또 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이렇게 있어요. 이거 있잖아. 여러분 법 집행하는 행정기관, 경찰기관은 이거 다 봐야 돼요. 물론 이제 여기서부터 주로 보죠, 그죠? 이렇게 봐서 내려가면 밑에 법 그래서 우리 인터넷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라고 법제처 홈페이지 들어가면 딱 있는데 여기 보면 도로교통법 딱 치잖아. 그러면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규칙 다 이게 목록이 떠요. 그래서 법 살펴보려면 법률 보고 여기에 뭐 대통령령으로 대통령령은 뭐라고 정해놨을까? 또 검색해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3번에 보면 뭐 있어? 이 노동조합법 시행령, 이 대통령이 만든 규정은 국회가 법률로 이거 법 이외의 노조라고 통보하도록 아무런 규정도 법률에 없고 이런 거에 정하라고 권한도 안 줬는데 대통령이 지멋대로 만들어 놓은 규정이라는 거지. 이 규정은 뭐야? 무효래, 무효. 상위법에 어긋나게 만들었어.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된 거지. 법률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법률에 근거 규정도 없이 대통령이 지멋대로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 규정은 그러니까 무효인 규정이고 그 규정을 적용해서 너네는 법이 허용하는 법의 보호를 받는 노조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법의 노조 통보한 거 역시 위법이야. 근거가 없는데 한 거랑 마찬가지잖아. 그렇죠?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이제 우리 행정법 뒤에 공부할 때 여러 파트에 관련이 있는데 이 1번을 여기서는 중시한다. 응? 1번에 법의 노조라고 노동부 장관이 그 해당 노조한테 통보하는 조치는 법의 보호를 받는 적법한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중대한 불이익 처분으로서 반드시 입법자인 국회가 법률로 놨어야 될 사항이다. 정해놔야 될 사항이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행정기관이 이걸 정하려면 법률로부터 정식으로 위임을 받아야만 정할 수 있는 거다까지 있죠, 그죠? 요게 이제 요 파트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1, 2, 3이 시험엔 다 쓰이는 거야. 중요한 거야. 근데 이제 오늘 공부한 주제와 직접 관련된 건 1번이고 2번, 3번은 또 가면 해당 파트 나올 때 또 중복해서 또 써놨어요. 응? 그때마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주제가 이제 뭐야? 법률 요구의 적용 범위라고 있어. 되게 덥다. 응? 더워지고 있어. 잠깐 쉬어야 되겠어. 응? 잠깐 쉬어. 그래서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지면서 뒤에 또 판례가 있으니까